안녕하세요. 강미진의 북한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시장에서의 외화 사용과 외화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외화가 집중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외화 상점을 통해서 달러가 조금씩 유통이 됐었고요. 구소련과 리비아 등 해외 파견으로 외국에 나갔던 주민들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그런 달러가 외화상점 등에서 유통이 됐었고요. 장마당에서는 그때 아주 드물게 바꾼던 장사꾼들이 좀 있었던 거죠. 여기서 화폐 개혁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2009년 11월 말부터 아마 12월 초로 대략 한 일주일간에 거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북한은 가구당 교환 금액을 정말 10만 원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 맡겨라,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삶의 나락에 떨어졌던 시기에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풀로 연명을 하면서 떼기밭을 일굴고 정말 보잘것없는 가산을 팔아서 장사미천을 마련했던 주민들이 2000년대 중반 좀 지나면서 이제는 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은 안도했던 시기에 화폐개혁이라는 그런 아픈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밀수와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국경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은 2009년에 화폐개혁을 경험하면서 북한 돈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화폐개혁은 물건 도매를 받을 때 사용했던 중국 돈의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사용 범위를 이제 넓혀가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당시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르면 화폐개혁 이후로 6개월이 된 시점에서는 북한 장마당에서 홍콩연이 중국 돈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게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초기 거래는 중국 상인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화폐개혁 당시 장사 거래를 한 일부 중국인들은 북한 돈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자루채 받아놓기도 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화폐개혁으로 아마 정말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폐개혁으로 손해를 본 것은 북한 주민들 뿐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북한이 강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장사미천을 날린 중국인이 생기게 되면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들이 북한과의 이런 장사 거래에서 중국 돈을 이제 집요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북한 시장 거래에서 위안화가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개혁 이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북한 돈이 무시되기 시작했고요. 위안화 사용이 공공연한 일로 되어버렸다는 게 당시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은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과 장사 거래를 하는 중국인들도 북한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지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중국 위안을 주로 거래 화폐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북한 내 국경적 시장들에는 외화 사용이 공공연한 행위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산골에서 살고 있는데요. 연말이면 도시에 나와서 한 해 동안 장사에서 번 이윤 그런 화폐나 곡물을 되팔아서 모두 중국 돈으로 바꿔서 보관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화폐개혁으로 국돈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내륙 지역에까지 달러와 위안을 선호하는 그런 사례들이 증가했던 거죠. 북한의 외화 유통을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무역을 하거나 밀수를 하는 주민들이 1차 거래자가 되고 또 북중 거래에서 위안을 국내로 유통시키게 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외화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북중 밀거래는 대부분 물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외화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현물과 현금을 모두 거래한다는 겁니다. 국가무역의 경우는 통제를 받지 않는 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외화 사용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됐고요. 그 다음 상점이나 시장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민들이 2차 유통자가 되는 거죠. 물론 화폐 유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2차 유통자인 뭐 사사 여행자도 있을 수 있고 중국 유학이라든가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던 주민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돈은 적은 액수의 외화를 소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때문에 북한 시장의 2차 외화 유통은 도매꾼들이나 상점 관계자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개혁 이전부터 환전 장사를 했던 주민들은 화폐개혁 이후에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직적으로 이제 그룹이 이제 형성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주 거래 품목이 돈이기 때문에 보안에 특별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양강도 해산시에는 돈주 아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환전상들은 비싼 아파트의 밀집에 거주하고 있고요. 보안과 이런 환율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일반 주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화를 소유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시장 거래로 국내산 상품을 파는 과정에 위안화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2010년대 초반에는 무역 회사들에서도 수출 품목을 사들일 때 중국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내 외화 사용자 분포도는 이제 더 넓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NK투자개발이 북한 전국의 10수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상품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외화 사용도 북한 돈 사용에 못지않게 범위가 넓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장사꾼들이 외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국경 지역인 양강도와 평안북도 또 함경북도의 경우 대부분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돈과 위안화 혹은 달러를 환전해주는 일명 북한에서는 돈대꼬라고 하는데요. 환전상이 되겠습니다. 그 돈대꼬들이 증가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무역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돈대꼬들의 수익도 상당히 하락한 상태이긴 합니다. 코로나19로 북한 국경 지역에서의 송금 작업도 이제 뭐 없거나 아주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내 위안화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돈대꼬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돈을 환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보내준 주민도 안전자리에서 돈대꼬들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북한 전역에 돈대꼬들 간 지역 협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 시장의 환율을 11년째 조사해 오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외화 사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데요. 주민들은 당국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외화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필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외화 사용은 정당한 통화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조건으로 시장에서는 외화 단속도 때때로 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에 외화 사용 단속이 많았던 것으로 한국의 일부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후 한동안 외화 사용에 대한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취재해서 알게 된 건데요. 북한 국경 지역의 시장들에 한때 외화 단속이 있었지만 외화 사용자가 정당하게 수취한 그런 외화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양강도 내 둘쭉사업소 노동자 혹은 또 일반 주민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둘쭉을 무역회사에 팔고 그 보수로 받은 외화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북한 외화관리법 9조에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보호한다고 하고요. 그에 대한 국민의 상속권도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2010년대 정권을 잡은 김정은 비서 등장 이후에 법과 규칙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분석을 해보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위안이나 달러 이렇게 외화 사용을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도 이런 여러 조건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외화 사용과 시장에서의
외화 통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